도대체 왜 하필이면 여기서 아픈 거야? 승무원 소피아 밀러는 숨을 몰아쉬며 짜증을 내듯 중얼거렸다. 이건 분명 최악의 상황이었다. 비행 도중부터 심상치 않던 두통과 어지럼증이 착륙 직후 더 심해졌다. 그녀는 기내에서 내린 순간부터 몸이 휘청거리더니 그대로 동료 승무원의 부축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적지는 한국이 아니었다. 잠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죠?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은 유튜브 수익의 일부를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욱 힘이 됩니다. 즐겁게 시청해주세요. 그녀는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복귀할 예정이었지만 지금 그녀는 예기치 못한 건강 문제로 한국에서 잠시 체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대로라면 다음 비행에 탑승할 수도 없었다. 소피아는 천천히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기내에서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착륙 후 한국공항 의료진이 그녀를 진료하며 탈수 증세와 심한 과로로 인한 신체 피로가 겹쳤다고 설명했다. 몸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지금 바로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더 심각한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의료진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소피아는 애써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이건 최악이었다. 그녀는 기내에서부터 이미 불안했다. 비행 도중에도 어지럼증이 심해졌고 손끝이 저릿한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참고 버텼다. 승무원으로서 몸이 안 좋다고 해서 승객들에게 티를 낼 수는 없었다. 그런데 착륙 후 터미널에 발을 내디디자마자 그동안 참고 있던 모든 증상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머리가 핑 돌았고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다. 다행히 동료 승무원이 그녀를 부축했고 공항 내 의료센터로 곧바로 안내했다. 소피아는 자신을 부축하는 동료를 향해 억지로 웃어 보였다. 괜찮아. 그냥 잠깐 어지러운 것뿐이야. 하지만 동료의 표정은 여전히 걱정스러웠다. 소피아, 얼굴이 너무 창백해. 이 상태로 미국까지 비행하는 건 무리야.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이대로 비행기에 오를 수 없다는 것을. 그러나 소피아는 이 상황이 불만스러웠다. 승무원이 된 이후 그녀는 단 한 번도 건강 문제로 일을 쉬어본 적이 없었다. 항상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이 자신의 원칙이었고 몸 상태가 나빠도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것이 그녀의 철칙이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이 이렇게 주저앉아 있다니. 이게 현실이란 말인가? 더욱 불만스러운 것은 여기가 한국이라는 점이었다. 물론 한국 공항에 대한 좋은 평판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승무원들 사이에서도 서비스가 뛰어나고 공항 시스템이 잘 정비되어 있는 곳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한국은 단순한 경유지일 뿐이었다. 이곳에서 이렇게 멈춰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답답하게 만들었다. 내가 실수라도 했다는 건가? 소피아는 불안한 듯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녀는 유럽과 중동, 아시아를 넘나들며 일했지만 한국은 유독 낯설게 느껴졌다. 이전에 몇 번 방문한 적이 있었지만 짧은 시간 경유하는 것 외에는 이곳에 머물러 본 적이 없었다. 그녀에게 한국은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공간이었다. 동료 승무원들은 한국의 공항이 훌륭하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어차피 공항은 어디든 다 비슷한 법이니까.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랐다. 의료진을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자신이 이곳에서 어떤 대우를 받게 될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맡은 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었다. 승무원이 된 이후 단 한 번도 승객들에게 피곤한 기색을 보인 적이 없었고 몸이 아프더라도 티내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자부심이 무너진 것 같았다. 한국 공항에서 이렇게 멈춰버린 자신이 스스로도 낯설었다. 더구나 그녀는 자신이 한국에 대해 가진 선입견을 떠올렸다. 사실 그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려 노력한 적이 없었다. 그냥 몇 번 다녀간 경험으로만 판단했다. 한국 승객들은 까다롭다. 서비스는 좋지만 문화 차이가 커서 적응하기 어렵다. 아시아 공항은 모두 비슷할 것이다. 그녀는 그렇게 단정 지어버렸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 한국에서 강제로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 오자 그녀는 점점 더 많은 생각이 들었다. 한국에서의 이 시간이 단순한 체류 시간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누군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밀러 승무원님, 괜찮으세요?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자신을 바라보는 한국 승무원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명찰에는 지연이라고 적혀 있었다. 지연은 밝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몸이 좀 어떠세요? 소피아는 순간 어색한 기분이 들었다. 한국 승무원은 예상보다 훨씬 다정하고 친절해 보였다. 그녀는 단순한 인사라고 생각했지만 지연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다. 소피아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그냥 조금 어지러워서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지연은 잠시 고민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우선 공항 의료센터로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곳에서는 승무원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도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어요. 소피아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지연의 부드러운 태도에 마음이 조금 풀렸다. 그녀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럼 그렇게 해야겠네요. 지연은 소피아를 부축하며 공항 의료센터로 향했다. 그녀는 여전히 불안했지만 한국 공항의 서비스가 정말 승무원들에게도 그렇게 특별할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이제 소피아는 한국 공항에서 자신이 예상하지 못했던 경험을 하게 될 것이었다. 그리고 이 짧은 체류 시간이 그녀의 생각을 바꾸게 만들지도 모른다. 그녀는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복귀할 예정이었지만 지금 그녀는 예기치 못한 건강 문제로 한국에서 잠시 체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몸 상태는 여전히 좋지 않았고 승무원으로서 이렇게 비행을 쉬어야 한다는 사실이 답답했다. 공항 내 의료센터에서 진료를 받으며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이렇게까지 몸이 약해진 걸까? 아니면 단순한 피로 누적이었을까? 그녀는 여행을 많이 다니며 강한 체력을 자부해왔다. 승무원이 된 이후 단 한 번도 건강 문제로 결항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누워있다. 생각할수록 답답함이 밀려왔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다. 승무원님, 상태가 어떠세요?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아까 그녀를 도와준 한국 승무원 지연이었다. 그녀는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소피아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조금 나아졌어요. 그냥 탈수 증세 때문이라고 하네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이네요. 한국공항은 의료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어서 걱정 마세요. 소피아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생각보다 친절한 모습이었다. 그녀는 원래 사람을 쉽게 믿지 않는 편이었다. 아마 조금 더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의료진이 다가와 말했다. 수액을 맞고 나면 훨씬 좋아질 겁니다. 소피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편하지 않았다. 그녀는 침대에 누운 채 공항의 소음을 들었다. 비행기 출발 안내 방송이 들려왔다. 지금쯤이면 그녀도 미국으로 향하고 있어야 했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그동안 한국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녀에게 한국은 단순히 경유지일 뿐이었다. 몇 번 들렀지만 그 이상은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이곳에 체류하고 있다. 그것도 몸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이게 운명일까? 아니면 단순한 우연일까? 승무원님, 혹시 출입국 심사주를 먼저 통과하고 싶으시면 도움을 요청하셔도 돼요. 지연이 조용히 말했다. 소피아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게 가능해요? 지연은 미소를 지었다. 네, 승무원들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몸이 안 좋으시니까 편하게 하시면 돼요. 소피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그녀는 이런 서비스에 익숙했다. 승무원들은 공항에서 많은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오늘은 그것이 더 특별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럼 그렇게 할게요. 지연은 그녀를 부축하며 말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안내해드릴게요. 소피아는 그녀의 도움을 받으며 천천히 걸어갔다. 공항 내부는 조용하고 쾌적했다. 유럽의 공항과 비교하면 훨씬 깨끗하고 정돈된 느낌이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주변을 둘러보았다.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였지만 어딘가 질서정연한 느낌이었다. 시끄러운 소음도 없고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한국 공항이 이렇게 좋은 곳이었나? 출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며 그녀는 짧은 대화를 나눴다.
공항 직원들은 친절했고 빠르게 업무를 처리했다. 그녀는 처음으로 한국의 공항 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실감했다. 소피아, 여기서 잠깐 쉬실래요? 지연이 그녀를 VIP 라운지로 안내하며 말했다. 소피아는 조금 망설였다. 하지만 몸 상태를 생각하면 쉬는 게 좋을 것 같았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라운지 내부는 넓고 조용했다. 그녀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받아들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행기들이 이착륙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한국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된 나라였다. 단순한 경유지가 아니었다. 그녀가 모르고 있었던 많은 것들이 여기에 있었다. 그녀는 다시 지연을 바라보았다. 지연 씨, 한국공항은 정말 좋은 곳이네요. 지연은 밝게 웃었다. 그렇죠. 저희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은 더 발전할 거예요. 소피아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오늘 그녀는 한국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었다. 이곳은 단순한 체류지가 아니라 그녀의 인식을 바꾸는 장소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다. 나는 지금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구나. 그녀는 유럽의 한 왕족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평범한 삶을 살고 싶어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승무원이 되었다. 화려한 저택에서 보낸 어린 시절과 달리 승무원 생활은 그녀에게 자유를 주었다. 하지만 가족들은 그녀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남들과 똑같이 일하며 세계를 여행하는 것이 행복했다. 그러나 승무원 생활이 언제나 낭만적인 것은 아니었다. 힘든 일정과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이 끊임없이 따라다녔다. 오늘도 그 변수가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다. 한국에서의 체류는 그녀의 계획에 없었다. 그녀는 원래 미국행 비행기를 타고 복귀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로 인해 지금 그녀는 한국공항에서 쉬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어릴 때부터 독립적인 성향이 강했던 그녀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다. 의료진은 그녀가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침대 옆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이 놓여 있었다. 공항 의료진이 그녀를 위해 준비해 준 것이었다. 그녀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소피아, 좀 괜찮아졌어요?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보았다. 한국 승무원 지연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네, 덕분에요. 소피아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여전히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조금 더 쉬셔도 돼요. 공항 내에 승무원들을 위한 휴게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지연은 그녀를 배려하는 듯 조심스럽게 말했다. 소피아는 순간 망설였다. 그녀는 강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지금은 자존심을 세울 상황이 아니었다. 그럼 그렇게 할게요. 소피아는 마침내 대답했다. 지연은 그녀를 부축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도왔다. 소피아는 천천히 걸음을 내디뎠다. 공항 내부는 여전히 분주했지만 어딘가 차분한 분위기가 느껴졌다. 그녀는 공항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정리된 듯 깔끔했다. 바닥은 반짝였고 직원들은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여유로워 보였다. 그녀가 알던 공항들과는 분위기가 달랐다. 한국 공항은 시설이 잘 정비되어 있네요. 소피아는 조용히 말했다. 지연은 밝게 웃었다. 네, 많은 승객들이 한국 공항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하세요. 소피아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수많은 나라를 여행했지만 공항 서비스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하지만 오늘 한국 공항에서의 경험은 그녀의 인식을 바꿔놓고 있었다. 라운지로 가는 길, 소피아는 한 가지 의문이 들었다. 그녀는 한국 공항의 시스템이 정말 이렇게까지 좋은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것인지 궁금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조용히 관찰했다. 공항 직원들은 바쁘지만 정돈된 동선을 유지하며 움직였다. 승객들은 차분히 줄을 서서 체크인을 진행하고 있었다. 어디에서도 혼잡한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이곳에선 다들 너무 질서정연해요. 소피아는 솔직한 감상을 털어놓았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한국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공항에서도 자연스럽게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소피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알던 공항들과는 정말 분위기가 달랐다. 많은 유럽 공항에서는 사람들끼리 밀치거나 직원들에게 불친절하게 대하는 경우도 흔했다. 하지만 이곳은 달랐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이곳에서의 시간을 즐기고 있었다. 라운지에 도착하자 지연이 자리를 안내해 주었다. 소피아는 부드러운 소파에 몸을 기댔다. 공항 라운지는 조용하고 아늑했다. 넓은 창 너머로 활주로가 보였다. 비행기들이 이륙하고 착륙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커피나 차라도 드릴까요? 지연이 물었다. 소피아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따뜻한 차면 좋겠어요. 지연이 차를 준비하는 동안 소피아는 라운지 내부를 둘러보았다. 깔끔한 인테리어, 편안한 분위기, 그리고 조용한 공간. 그녀는 다시 한번 놀랐다. 그녀가 이전에 들었던 이야기들은 사실이었다. 한국 공항은 정말 수준이 높았다. 여기요, 따뜻한 차입니다. 지연이 차를 건네주며 말했다. 소피아는 감사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따뜻한 온기가 몸속 깊이 퍼졌다. 그 순간 그녀는 문득 자신이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지금 이곳에서의 경험은 그녀의 생각을 바꾸고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한국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특별한 곳이었네. 그녀는 승무원이 된 이후로 이렇게 길게 공항에 머물러 본 적이 없었다. 일정이 빡빡한 날도 있었지만 공항은 언제나 그녀에게 잠깐 스쳐가는 공간이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 한국에서의 8시간 체류는 그저 쉬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예상하지 못한 경험을 주고 있었다. 소피아는 공항 내 승무원 라운지에서 잠시 몸을 기대었다. 부드러운 소파가 피로를 감싸주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따뜻한 차 한 잔이 손에 쥐어졌다. 지연이 건넨 것이었다. 괜찮으세요? 지연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소피아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훨씬 나아졌어요. 그녀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입안으로 퍼지는 따뜻함이 기분 좋았다. 몸속까지 따뜻해지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활주로에는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는 비행기들이 보였다. 비행기 한 대가 천천히 활주로를 따라 이동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비행을 떠올렸다. 지금쯤이면 미국행 항공기에 탑승했어야 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한국에 머물러 있다. 처음엔 이 상황이 불쾌하기만 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른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공항에서의 시간을 보내면서 한국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편리한 나라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연을 바라보았다. 지연 씨는 한국에서 승무원 일을 얼마나 하셨나요? 지연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웃었다. 올해로 7년 차예요.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죠. 소피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승무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체력과 정신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7년이라니 정말 대단하네요. 전 아직 5년밖에 안 됐어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승무원 일 정말 쉽지 않죠? 소피아는 헛웃음을 지었다. 그렇죠. 특히 손님들이 까다로울 때는 더 힘들어요. 지연은 그녀의 말에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특히 기내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생길 때는 더 그렇죠. 소피아는 과거를 떠올렸다. 그녀가 처음으로 기내에서 힘든 경험을 했던 순간이 떠올랐다. 그날 한 아시아 승객이 담요를 도난당했다고 주장하며 소리를 질렀던 일이었다. 그 승객은 얼굴을 붉히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지금 나를 도둑으로 보는 거예요? 소피아는 당황했다. 그녀는 단순히 담요를 수거하려고 했을 뿐이었다. 그때부터 그녀는 아시아 승객들을 대할 때 더욱 조심하게 되었다. 예전에 기내에서 어떤 승객이 담요를 두고 난리를 쳤던 적이 있어요. 소피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때 이후로 저는 조금 경계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지연은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었다.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에요. 소피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다.
그런 경험이 쌓이면 나도 모르게 선입견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지연은 그녀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아무래도 그렇죠. 하지만 직접 겪어보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어요. 소피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지금 한국에서 머무르며 자신의 생각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지연은 그녀를 바라보며 웃었다. 공항 안에 더 구경하고 싶은 곳 있으세요? 소피아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다. 한국공항이 이렇게 체계적인 곳인지 몰랐어요. 라운지 외에 다른 시설들도 궁금해요. 지연은 활짝 웃으며 말했다. 그럼 제가 안내해드릴게요. 한국공항에는 정말 많은 편의 시설이 있어요. 소피아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이제는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 그녀는 지연과 함께 공항 내부를 둘러보기로 했다. 공항을 돌아보면서 그녀는 한국이 단순한 경유지가 아니라 예상하지 못한 깨달음을 주는 장소가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 짧은 시간 동안 그녀는 한국에서 잊지 못할 경험을 하게 될 것 같았다. 오늘의 사연 즐거우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